삼익비치의 균형 평형대 구성을 알아보고 적정 분담금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잘 알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분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평금액을 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이거 아닙니다. 네, 감정평가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권리가액은 무엇이죠? 밑에 나와 있죠. 네,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그런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자기 감평금액 작게 나왔다, 뭐 많이 나왔다, 아무 의미 없는 거 갖고 싸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정하는 건 뭡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네, 평형을 우리 보시면은 평형 배정을 할 때 순서만 정하는 거지, 감정평가 금액이 10원이 되든, 네, 10원, 단도 10원이 되든, 이게 10억이 되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결론적으로는 비례율이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억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6억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비례율이 150%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 되죠? 4억 5천이죠. 네, 그러니까 분담금이 6억에서 4억 5천을 빼니까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비례율이 어떻게 되냐? 50%예요. 5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결론적으로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의미가 없다. 금액 자체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업성을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비례율을 결정한다는 거다. 이 비례율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이것은 일반 분양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분양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된다? 네, 분양가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율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분양 숫자와 분양 가격이 결정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 분양 가격은 결국에는 일반 분양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 분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례율이 0원으로 갑니다. 0원으로 수렴해요. 네, 0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나중에 남는 거는요, 조합원 분양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삼익비치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4,50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평수가 나올 겁니다. 이 평수만큼 이제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전혀 없으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얘기는 무엇입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네, 균형 평형대죠. 이 균형 평형대를 구성을 해야지 적정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균형이죠. 균형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형 평수를 만들어 달라, 우리는 대형 평수 고급화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 늘려달라. 네, 일반 분양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분담금을 낮추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형 평수도 들어가야 되겠죠. 중소형 평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리려면은 당연히 전체 세대 수는 늘어나야 되니까 이 사이에 균형점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에요. 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삼익비치 조합과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대형 평수로 다 가게 되면 1대1 재건축이죠. 1대1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례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율인데 비례율이 몇 퍼센트 된다? 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익비치 분담금이 13억, 평균적으로 13억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한번 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대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일반 분양을 늘려서 분담금을 낮추자고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삼익비치가 해야 될 일이다. 이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세대수도 맞춰주고 분담금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 자, 여러분들 균형점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드렸던 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죠. 내 이름은 DS. D가 뭡니까? 수요죠. 디맨드. S는 뭐죠? 공급이죠. 서플라이. 자,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뭡니까? 균형이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이 무엇이 형성됩니까? 네, 이 곡선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P, 가격, 프라이스. Q는 퀀티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만나고 가격이 정해지는 곡선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둘이서 만났어. 결국에는 둘이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가격.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격. 서로가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란 거예요. 균형.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익비치 사람들은 왜 균형을 맞추려고 안 합니까?
자, 이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곡선들은 다 이제 반비례 곡선인데, 특이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균형이라고 했죠, 균형. 균형을 맞추는 곡선들은 뭡니까? 이제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항상 우상향을 해요. 자, 여러분들 BP 곡선 잘 아실 겁니다. BP 곡선 그리고 IS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LN 곡선이 있습니다. BP와 LN 곡선, IS 곡선이 만나게 되면은 무역 곡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역. 그러니까 이자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의 이자율 증가, 증감도 있고 국민소득도 있죠. 국민소득 밑에 Y축 보시면은 이 사이에 무엇이 형성되느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BP 곡선이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쉽죠? 쉽습니다. 그럼 BP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완만해질 때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국제권의 자본이동이 높을수록 자본이동이 쉽다는 겁니다. 높을수록 BP 곡선은 완만해지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BP 곡선 균형점은 어떻게 된다? 균형 곡선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윤이 제로가 되는 시장입니다. 이윤이 제로가 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누구도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 국제 간의 자본이동,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 여러분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대형 팽수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형 팽수 원하는 듯이 여러분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를 국내에서 이거를 생산해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거는 수입을 계속해야 된다. 에티오피아라든가 이 수입을 계속해야 된다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균형.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국내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비교 우위를 할 겁니다. 비교 우위. 여기서 이제 비교 우위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리카도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국제 분업이에요. 국제 분업. 자, 수입을 하는 것이 내가 국내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보다 싸다는 겁니다. 내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국제 분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역이 되는 겁니다. 무역. 그 무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자본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과 국민소득에 따라서 BP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만해졌다가 경사가 높아졌다 하는 거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형 평수 1:1 재건축과 아니면은 세대수를 늘려서 분담금을 낮춘다. 일반 분양분을 늘려서 어떻게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든가 수학을 조금만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거 금방 찾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분담금을 우리가 얼마큼 맞춰야 되는가, 일반 분양을 얼마큼 늘리는 것이 좋은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3.2피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 일반 분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3.2피치에서 만약 일반 분양을 해요. 글자를 잘 못 쓰는데 일반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가 높죠. 분양가. 여러분들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평당 5천만 원 이상.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에 보면은 분담금이고 Y축에 보면은 일반 분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조합원들 분담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말은 반대로 뭐죠? 일반 분양이 줄어들수록 일반 분양이 줄어든다. 줄어들수록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찾아라? 균형을 찾아라. 그런데 자, 일반 분양수가 증가를 해도 이 국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면에 이르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죠? BP 곡선처럼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져. 왜 완만해집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개수가 증가해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완만하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됐죠? 세대 내에 공용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주차장도 더 파야 되겠죠. 주차장, 지하를 더 파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공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수가 증가하더라도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효과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한 정도의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BP 곡선이라 보면은 이 정도에 형성되는 것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분담금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가 분담금, 그러니까 평균 분담금이에요. 평균 분담금 5억에서 6억 정도가 삼익빛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분담금이다. 그리고 세대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담금을요,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24평 정도로 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전체 세대를 34평으로 가게 되면은 세대 수는 엄청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는 대신 어떻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들과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고급화라는 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에 맞추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균형점이 어디냐?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압구정 현대가 있습니다. 압구정 이제 지금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을 보시면은 여기는 용적률도 비슷합니다. 용적률 평균 용적률 3정 용적률로 해서 300%인데 삼익빛도 마찬가지죠. 299%. 그러니까 3,946세에 대해서 몇 세대가 증가합니까? 5,800세대예요. 정확히는 5,810세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신속통합. 공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공임대, 그러니까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비율을 한번 볼게요. 3,946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비율을 계산할 때 5,810세대가 됐어요. 그럼 삼익빛은 지금 2,950세대 정도죠, 소유주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압구정 3구역 정도로 세대수를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은 적정 세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3,496세대가 5,810세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삼익빛의 2,950세대는 몇 세대가 돼야지 이 비율의 압구정 3구역의 비율대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계산기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5,810세대 나누기 3,946을 하면은 11 지금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5,810세대 나누기 3,946 이거 3,900 또 안 맞네. 다시 한번 적게요. 5,810세대 나누기 3,946을 하면은 1.47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삼익빛의 세대수 2,950을 하게 되면은 적정 세대수가 압구정 3구역 정도의 적정 세대수로 맞추게 되면은 4,300 여기 나옵니다. 4,343세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익빛 같은 경우는 몇 세대죠? 몇 세대로 한다고 하죠? 3,030세대. 비율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굳이 압구정 3구역 정도로 세대수를 맞출 필요가 없는데 삼익빛의 세대수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땅의 면적에 그리고 용적률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대수는 일단은 너무 작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최근 인근에 삼익빛 인근에 만들어졌던 아파트의 평형 구성비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삼익빛 옆에 삼익타워입니다. 평형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은 24평부터 34평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의 평형 구성대가 비율과 그 다음에 40평 이상, 그러니까 34평을 초과하는 것들, 34평에 초과하는 세대수, 40평, 45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펜트층이 되겠죠. 요까지의 비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57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펜트하우스가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층 재건축을 보시면은 50평을 잘 안 만듭니다. 40평대 후반에서 다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상복합이 아니죠. 40평대 중후반 정도만 만들어도 주상복합의 60평대, 70평대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트층을 50평대가 이미 펜트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평 이하의 구성비와 지금 남천자이의 지금 34평을 초과하는 구성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84%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비율이 84%예요. 34평을 포함한 그 밑으로 24평 비율들이 84%고 그다음에 34평을 초과하는 비율이 16%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4%대 16% 비율이다. 중소형 비율이 84%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해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연비치입니다. 대연비치 프루지오인데 서밋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34평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40평을 초과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4타입까지죠. 이까지의 세대수하고 이까지의 세대수, 그러니까 84타입을 넘어가는 세대수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비율이 83%입니다. 83%. 그러니까 25평부터 34평 비율이 83%예요. 그럼 34평을 초과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7%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포배의 확장이죠. 안목지수가 들어가는 거죠. 주상복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연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이 없습니다. 50평을 안 만들어요. 지금 50평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40평대 중후반만 정도로 초중반 해도 주상복합의 6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중층 재건축의 추세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원밸리를 한번 볼게요. 원밸리는 지금 평형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한번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34평을 구성을 한번 볼게요. 34평 구성.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전체의 세대수의 40%가 넘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34평까지입니다. 이 34평까지의 평형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69%입니다. 69%. 그 다음에 40평부터 지금 95평까지의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31%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 34평이 초과하는 비율이 3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지만 대형 평수의 대부분은 40평대예요. 그리고 53평을 상징적으로 291세대에 만들어 놓은 것 정도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거 나머지 다 펜트입니다. 펜트. 의미 없는 평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펜트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산미비치는 특이하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70%는 원밸리도 70%고 압구정도 70% 정도가 지금 넘어갑니다. 34평 이하가 평형이.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산미비치의 지금 평형 구성비입니다. 자, 이 평형 구성비를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5평, 35평 비율이요.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30%가 안 돼요. 나머지 34평을 넘어가는 비율 보시면은 34평을 엄밀히 따지면 130세대밖에 안 되네요. 34평 이하가. 그런데 지금 뭐 이거 35평도 34평이라고 치게 되면은 34평까지가 35평까지가 30%고 그 이유를 35평을 초과하는 세대가 지금 70%입니다. 이건 뭡니까? 네, 조합원들이 입주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재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재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지금 이거를 평형 구성비를 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원밸리 정도, 원밸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원밸리가 34평에서 이하, 중소형 비율이 70%죠. 가장 많습니다. 중층 재건축에서 가장 맞은 세대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대연비치가 어떻습니까? 대연비치도 지금 이제 34평 이하가 몇 퍼센트죠? 83%죠. 그 다음에 남천자이도 그렇죠. 남천자이는 몇 퍼센트입니까? 남천자이도 84%입니다. 그러니까 산미피치가 해야 될 일은 이 구성을 어떻게 짜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이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미피치에서 이제 평형 구성비를 가장 작아봐야 34평 이하가 70%거나 네, 가장 많아봐야 지금 84%이 사이에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쉽죠. 이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아파트의 구성비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을 안 먹습니다. 욕.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새롭게 걸으면요, 욕 엄청 먹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앞으로 조합장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검증된 거 하라는 겁니다. 검증된 거. 이게 가장 편합니다. 왜? 원밸리도 최소 중소형 비율이 70%인데 삼미피치는 그거보다 잘 사냐? 거기에 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이가. 적정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율. 84 타입입니다. 34평. 34평의 비율 이하. 34평 이하죠. 그러니까 중소형이 될 것 같아요. 중소형 평형의 비율을 얼만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70%고 제일 높을 때가 여기 보시면은 84%. 이 사이에서 84에서 70 이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머리를 짜내서 균형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84 타입이 이하 34평 이하가 70%를 이제 밑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일반 분양수 아까도 말씀드렸죠.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거꾸로 했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84가 되겠고 여기가 70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중소형 비율이 84%를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분담금이라든가 여기는 분담금이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삼미피치에서는 이 균형점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의 하이엔드 아파트의 비율 70%, 중소형 평형 비율 70%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부산의 중층 재건축 아파트 인근에 있는 대로 83에서 84%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네, 균형. 그것이 중층 재건축, 3미피치 재건축의 성공을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앞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하루빨리 지금 설계사도 바뀌었으니까 이 균형점, 세대수 구성비 균형점을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